안녕하세요. 은빛동행 채널입니다. 오늘은 유품 정리사들이 말하는 집안에 두면 끝장나는 5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유품 정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정작 물건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떠난 사람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방을 마주할 때라고 했습니다. 낡은 양복이 문에 걸려 있고 화장대 위엔 오래된 향수병, 서랍을 열면 손때 묻은 편지와 누군가 꼭 쥐고 있었을 것 같은 오래된 영수증이 삐죽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었답니다. 그 물건들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사실 가장 무거운 건 그걸 버리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이건 누가 사준 거라 못 버리겠어. 그냥 추억이니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3가지입니다. 필요, 미련, 그리고 감정.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 묶여있는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품 정리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미리 비우는 사람은 죽은 뒤 남겨진 사람을 2번 울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못해 남겨진 것들은 고스란히 자녀의 짐, 배우자의 짐, 가족의 짐이 됩니다. 정리는 정리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뒤를 지켜볼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한 어르신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단 하나의 물건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책상엔 90년대 초반 전단지가 쌓여 있었고 장롱 안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빽빽했으며 욕실 구석에는 20년 넘은 녹슨 면도기까지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분을 사랑했지만 그 방을 정리하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체력과 시간, 고통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셨고 따뜻한 분이셨지만 돌아가신 뒤에 남겨진 이 짐들을 보니 그 따뜻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말 듣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비움을 시작한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닌 고마운 선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뭘 좋아했고 무엇에 집착했고 어떤 걸 놓지 못했는지 스스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사는 정리를 시작할 땐 가장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서랍을 열고 손에 닿는 첫 번째 물건을 꺼내 지금도 내가 이걸 쓰고 있는가, 필요한가, 마음이 편한가. 이 3가지만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 그 물건이 손에 쥐었을 때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겁니다. 비우는 건 결코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공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좁은 방에 오래된 것들만 가득하면 정작 필요한 건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딱 하나만 버려보세요. 작은 유리병 하나, 안 입는 옷 한 벌, 어디서 받은 이름 모를 굿즈 하나. 하나씩 줄어들수록 내 방도 내 삶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공간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것. 이게 60세 이후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정리의 첫 마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것들입니다. 진짜 언젠가가 오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쓰려고. 아직 쓸 수 있어. 고장난 건 아니니까. 버리긴 아까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언젠가는 오지 않고 물건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유품 정리사가 갔던 한 집엔 언젠가의 흔적이 방마다 가득했다고 합니다. 거실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텔레비전 리모컨이 6개나 놓여 있었고 서랍 속에는 맞지도 않는 건전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유통기한이 3년 지난 통조림, 껍질이 갈라진 냄비, 한쪽만 남은 컵받침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요. 작은 방 옷장 속에는
10년 전 유행하던 패딩이 태그도 떼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쓰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쌓아둔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억은 있지만 용도는 없습니다. 둘째, 보관은 했지만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작 필요할 땐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 분명 어디 뒀는데 하다가 결국 새로 사게 된 경우. 실제로 우리가 쌓아두는 물건 중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보관하게 될까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손해보기 싫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쓰진 않지만 버리면 아까운 기분, 이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다시 쓸 만큼 건강할 거라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몸도 생활도 그 언젠가까지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골프채, 뜨개질실 하모니카, 낚싯대 등 취미용품을 방 하나 가득 모아두셨습니다. 은퇴하고 시간 나면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무릎이 안 좋아져 골프채는 먼지만 쌓였고 눈이 침침해져 뜨개질은 더 이상 못하게 됐으며 하모니카는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채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사놓기만 했네요. 내가 이걸 살 땐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표정엔 조금의 아쉬움과 그리고 아주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건은 가질 때보다 쓸 때 가치가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는 건 결국 짐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물건을 줄이는 게 삶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최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정리 대상입니다. 둘째, 사용하지는 않지만 상태가 좋은 물건은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기증하거나 재판매해도 됩니다. 내가 못 쓰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은 따로 상자에 담아 3개월간 꺼내지 않으면 그때 정리하세요. 마음의 거리 두기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수납 공간을 기준으로 물건을 정하세요. 공간이 먼저가 아니라 공간에 맞게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가득 찬 공간은 결국 새로운 걸 막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련을 갖지 않는 연습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삶에 여유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씩 물건을 놓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 쓸 거라는 마음이 결국 오늘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깨졌거나 망가진 물건은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은 이미 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왜 아직도 품고 있는 걸까요? 싱크대 옆 서랍 안을 열었는데 바닥이 갈라진 접시 하나가 눈에 띕니다. 가장자리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위에 딸이 결혼하면서 사준 첫 식기라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칸엔 손잡이가 빠진 국자, 찢어진 앞치마, 뚜껑이 맞지 않는 도시락통이 정리도 되지 않은 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서 못 버리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품 정리사들은 말합니다. 깨진 물건은 기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 댁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유리컵에 물을 따르다가 갑자기 컵이 갈라지며 손등을 베인 겁니다. 작은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고 당뇨병을 앓고 계셨던 그분은 결국 그 상처가 덧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컵 10년 전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이라 못 버리고 계속 쓰셨다고 합니다. 기억은 소중하지만 그 기억을 붙잡느라 내 몸을 다치게 해선 안 됩니다.
또 어떤 집에는 한쪽 다리가 휘어진 의자가 있었습니다. 앉으면 살짝 기우뚱하는데도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거라 하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셨고 엉덩이 뼈에 실금이 가면서 한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미리 버렸더라면 왜 그걸 계속 쓰고 계셨을까? 깨졌다는 건 이제 기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물건도 우리처럼 역할을 다하면 보내줘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물건이 어떤 시절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물건에만 담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사진, 이야기 속에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망가진 물건을 계속 바라보는 건 기억을 예쁘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갇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피로를 줍니다. 쓸 수 없는 물건이 자꾸 눈에 밟히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듯한 느낌이 들고 지저분하다는 자책이 쌓이게 되며 결국 정리를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물건은 감정을 붙이기 전에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쓸 수 없다면 바로 정리 대상입니다. 둘째, 기억이 담긴 물건이라면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 저장하고 물리적인 공간은 비우는 방법도 좋습니다. 셋째, 수리가 가능한 물건은 수리 일정을 정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수리하지 않으면 버리기로 결정하세요. 미루는 것보다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실천을 도와줍니다. 넷째, 한 번이라도 다치거나 불편했던 물건은 경고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비워주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섯째, 기억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물건은 자녀나 가족과 그 이야기를 나눈 후 보내주세요. 그 순간 기억은 한 번 더 나눠지고 그 다음은 조금 더 가볍게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아름답게 정리될 때 진짜 기억으로 남습니다. 깨진 유리잔에 담긴 추억보다 지금 따뜻한 찻잔에 담긴 여유가 더 소중한 시기라는 걸 우리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나를 병들게 하는 유통기한입니다. 약, 화장품, 음식. 그 아깝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짝에 붙은 조미료통, 김치통 옆에 자리 잡은 오래된 소스병, 채소칸에 눌려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꺼내보니 유통기한은 2년 전. 라벨은 희미해졌고 병뚜껑엔 약간의 곰팡이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직 괜찮겠지. 한 번만 더 먹고 버릴까? 냄새 안 나면 아직 쓸 수 있어. 문제는 이게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몸을 위한 것에서 몸을 해치는 것으로 바뀝니다. 유품정리사가 말하길 가장 많이 발견되는 품목이 유통기한 지난 약과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북하게 한 상자 가득. 이미 색이 변한 알약, 가루가 굳어버린 영양제, 기름이 분리된 오일형 보충제까지. 문제는 그것들이 쓰레기통이 아니라 약상자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께선 감기약이 떨어져서 예전에 병원에서 받은 해열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게 유통기한이 지난 지 4년 된 약이었죠. 그날 밤 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가셨고 검사 결과 약물성 위염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사둔 보충제를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모르고 몇 달 동안 계속 드셨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졌는데 알고 보니 이미 산화된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게 몸을 아프게 한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딸이 사준 고급 크림, 여행 가서 사온 선물용 로션, 유통기한은 3년 전인데 아직 반쯤 남아있어 아까워서 계속 쓰시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화장품은 개봉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눈가에 바르면 따갑고 볼에 바르면 붉어지거나 심하면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싸서 아까워서 조금만 더 써보자며 계속 그걸 바르고 먹고 있지만 사실상 그건 더 이상 몸에 들어가선 안 될 폐기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건 아깝다는 감정이 건강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고 병원을 찾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절약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통과 냉장고를 3개월에 한 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약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하고 음식은 냉장 보관 중이라도 날짜가 지나면 먹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의약품은 필요한 것만 소량 구입하세요.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사두면 대부분 버리게 됩니다. 셋째, 화장품은 개봉일을 적어두세요. 제품마다 개봉 후 사용 권장 기한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땐 일단 중단하고 상태를 점검하세요. 넷째, 영양제나 보충제도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기온이나 습도에 민감한 제품은 변질 속도가 빠릅니다. 다섯째,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말보다 혹시 모르니까 그만 써야겠다는 말을 먼저 하세요. 그 한마디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몸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멈춰야 하고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버려야 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라 내 몸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는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비워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 유품 정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은 슬픔보다 후회가 남은 방을 마주할 때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한 달 된 딸이 눈물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살아계실 때 좀 더 이야기 나눴더라면, 이건 어떻게 하고 싶으셨을까? 그걸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들어요. 남겨진 물건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그 안엔 삶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때로는 남은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감정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비우는 건 내 공간만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 가족의 마음까지 가볍게 해주는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서랍마다 서류가 흩어져 있고 어떤 건 필요한 건지 어떤 건 그냥 쌓여 있는 건지 분간도 안 되는 상태라면 사진도 책도 옷도 무슨 기준으로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몰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방 안을 서성이게 된다면 그건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모입니다. 남겨진 자녀는 그 혼란 속에서 기억과 감정을 뒤섞으며 방황하게 됩니다. 반면 살아계실 때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이건 꼭 남겨둬줘. 이건 필요 없을 거야. 이건 누구에게 주면 좋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가족이라면 정리는 슬프지만 결코 고통스럽진 않을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도 금도 아니라고 합니다. 부담 없는 삶의 마무리가 가장 큰 배려라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서랍 하나를 비우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이제는 버릴 게 없는 집, 찾기 쉬운 서류,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주면 좋을지 정리된 메모 하나. 그런 집을 남기고 떠난 부모는 자녀의 가슴 속에 미안함보다 감사함으로 남게 됩니다. 정리는 결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내가 남긴 물건이 자녀에게 사랑이 되려면 지금부터 손을 놓고 비우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족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거는 내가 언젠가 정리할게. 혹시 나중에
이게 필요 없으면 마음 편히 버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안심이 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정리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가전, 안 입는 옷 몇 벌. 그걸 정리하면서 삶도 마음도 가볍게 정돈되기 시작할 겁니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깨끗이 정리된 집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삶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리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정리, 지금 당장은 귀찮고 아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하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계속 짐 속에 갇힌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정리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당신도 후회 없는 마무리와 가벼운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고 또 미루면 어느 날 그 모든 짐은 남겨진 가족의 몫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리를 시작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가볍고 따뜻해지길 은빛동행 채널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